네,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침에 라디오 방송국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기 라디오 방송국 영어 방송이었는데요. 라이브라 그래가지고 8시 반에 녹음이라 그래서 아침부터 되게 일찍 갔다 오느라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원래 예전에는 사실 막 스타벅스 이런데 뭐 그냥 밥 먹고 당연히 가죠. 한 10몇 년 전에는. 하지만 결혼하고 애들 있고 이런 다음에는 뭐 그렇게 스타벅스 이런데 안 가지더라고요. 변호사라고 되게 그런데 잘 갈 것 같지만 그냥 집에서 먹지. 그런 데 가서 돈 쓰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수고했잖아요. 아침부터 방송도 갔다 오고. 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코로나 바이러스 and legal things 그 관련돼서 아침에 한 10분 정도 생방송을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온대요. GFN 라디오 이렇게 찾으면 오늘은 나온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나 뭐 화장이라도 하고 갔으니 다행이지. 그냥 후드티 입고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비를 받아서 유튜브를 하나 녹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옷도 입었고 오늘 해볼 이야기는 로스쿨 어드미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쓰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 지난번에 인터뷰 해주셨던 김정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로스쿨 어드미션은 넘버 게임이다. 넘버, 숫자 싸움이다. 즉, LSAT 점수가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점수가 아예 낮은 사람은 그 학교에 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점수가 비슷하다. 학점도 비슷하다. 그러면 나를 그 다음에 돋보이게 할 것들은 LLM 같은 경우에는 뭐 추천서나 경력일 수도 있고요.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LSAT 점수를 잘 받고 학점이 좋은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 아니면 거기는 이미 너무 똑같다. 아니면 그 커트라인이 있다. 이러면 뭐 다른 걸로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몇 개를 썼냐면요. 네, 한 10몇 개는 써본 것 같은데요. 버전마다. 그러니까 10몇 학교를 위해서 썼는데 그러면 한 학교를 어플라이 할 때 그냥 한번 쭉 써가지고 그냥 팍 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고치고 하니까 엄청 많이 써봤겠죠. 근데 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처음에 쓰면서 느낀 게 LLM과 JD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우선 다르다. 1번. 2번.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자기소개서와 이 미국 로스쿨에서 원하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는 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LLM과 JD에서 원하는 이거 잘 들어가 있나요? 네, LLM과 JD에서 원하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보니까 LL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 변호사거나 외국에서 활동을 하거나 외국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미국 로스쿨을 다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미국 JD들도 다시 LLM을 가기도 하긴 해요. 근데 많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 이 사람들한테서 기대하는 건 1번, 당신이 이제까지 해온 게 어떤 것들인가. 2번, 우리 학교에서 당신이 배우면 앞으로 배운 걸 어떻게 커리어에 이어갈 것인가. 3번, 당신의 경험이나 다른 퍼스펙티브, 다른 관점이 우리 로스쿨 커뮤니티를 얼만큼 더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약간 이런 류의 제목, 이런 류의 이제 항목들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라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LLM 같은 경우는. 따라서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우선은 내가 이제까지 한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자기가 해온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이 학교의 LLM 프로그램과 내가 지금 하는 업무가 연결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려는 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근데 저는 미국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뭐 별로야 막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요구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미국 그 로스쿨이나 학교에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이 들어있다고, 철학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 20몇 살에 이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썼으면 그냥 되게 기계적으로 막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30 넘어서 30 초반, 30 중반 이럴 때 로스쿨 어드미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좀 성숙해졌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짧게 쓰긴 해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뭐 3장 이상 절대 안 되게, 뭐 1장 반에서는 너무 짧고 한 2장에서 2장 반, 3장 이상 이렇게 되게 짧은 글 안에 컨사이스, 간결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길 원하지 줄줄줄줄줄줄줄 길게 쓰는 거를 원하지 절대 않아요. 그것도 물론 글쓰기 실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살아온 것 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서의 하이라이트 아니면 내가 해왔던 일을 되게 반추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었고 내가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예를 들면 뭐 제가 당시 했던 일들이 뭐 한국이랑 미국 FTA 협상이라던가 한국과 캐나다, 한국과 에프타 협상. 제가 사실 한국 회사에 어플라이를 하면 이미 그 얘기를 하면 사실 게임 셋인 경우가 많죠. 뭐야. 사법시험도 정말 일찍 붙었어. 저는 24살에 붙었거든요. 만 24살. 사법시험도 진짜 일찍 붙었어. 외교부에서 뭔가 영어로 하는 이런 큰 협상들을 참여했어. 대단한데? 이렇게도 사실은 한국 스펙상은 봐줄 수 있는데 미국 로스쿨에서 원하는 건 so what?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내가 이거 했다는 것만 말해주면 알아서 평가를 하는 저에 대해서. 근데 로스쿨에서는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라는 그냥 과거 시점에서 뭔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걸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알게 되고 어떤 걸 익혔고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나의 그 커리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큰 로펌에 내가 일했다. 그럼 당연히 나 LLM 잘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 MBA, 나 M&A 맨날 하고, 무슨 되게 큰 사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의 어떤 소송 실적, 완전 1000건도 넘는 사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알게 됐는지, 어떤 거를 이 로스쿨에 와서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랑 나누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지금 우리 로스쿨에서 제공하는 수업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당신 커리어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래서 한국식 자기소개서와는 굉장히 다르게 쓰셔야 합니다. 그나마 LLM은 내가 했던 업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미국 법이나 뭐 미국 리걸 시스템이나 이런 걸 아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조금은 이제 약간은 가닥이 더 잘 잡혀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뭐뭐뭐뭐 했습니다. 줄줄줄줄 업적의 나열로 그치면 안 되고 플러스 그 과정에서 내가 알게 된 것, 느낀 것, 배운 것, 그리고 앞으로 로스쿨을 마치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 건데 그 의미에서 이 로스쿨 1년이 나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고요. JD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JD 같은 경우는 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요구하는 항목 자체가 되게 달라요. 많은 경우 네가 왜 로스쿨에 오고 싶은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에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당신이 극복해냈는지,
그런 이제 약간의 질문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대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잘했고 내가 학점이 얼마나 좋고 내가 인턴십을 이런 데서 해고 왔다. 이런 류의 내용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이미 내 레주메, 내 CV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어느 학교 다녔고 학점이 얼마고 인턴십 뭐 했고 얼마나 정말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내 일세 점수가 몇 점인지 그거는 이미 다 수치화된 거예요. 그게 아닌 당신의 개인적인 왜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게 들어가는 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이제 미국식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위주로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제 로스쿨을 이미 다니고 있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제 JD였는데 졸업 이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되게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이죠. 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줬더니 언니 이건 아니에요. 다시 쓰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추천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니 이거를 나는 정말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계속 써야 돼? 막 그랬거든요. 이거 왜 안 켜지지? 추천해 준 책이 이거였어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답니다. The Ivy Guide to Law School Admissions. 네, 이거 IVEY Guide to Law School Admission 이거 나중에 아마존에서 찾아보세요. 물론 제가 이 출판사는 저가 이런 얘기 해주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보시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의 인생에서의 어떤 한순간을 포착해서 묘사하듯이 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되고 성장한 이야기를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던 기억, 한 7년 전 그 정도 읽었던 기억에 의하면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디서 무슨 활동을 했고 그런 나열식이 아니라 그 중에 딱 한순간 내가 뭐 어떤 활동을 하던 그 하루에 어떤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 아니면 내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하지만 난 어떤 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스토리를 담아줘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빠르게 살았어요. 너무 바쁘게. 막 일도 너무 어떻게 보면 팔팔팔팔. 근데 사실은 공부를 잘하시거나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러기가 되게 쉬워요. 순간순간에 이렇게 좀 침잠해서 이 순간의 의미를 생각한다거나 천천히 성장하거나 이럴 여력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되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 한 장면을 생각하고 쓰라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어떤 실적이나 업적으로는 이제 뭐 이룬 것들로는 딱딱딱 정리가 되는데 한순간 한순간 내가 뭘 느꼈지? 내가 뭐 어떻게 달라졌지? 떠오르지가 잘 않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로스쿨 어드미션 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나서 되게 사람의 사는 방식도 또는 관점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많은 걸 빨리빨리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순간 내가 그런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대처하고 또 관점이 또 성장해 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로스쿨을 가는 데 있어서 뭐 당연히 필요한 하나의 관문이긴 하지만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가 로스쿨 왜 가기로 했지? 가면 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되게 고생하고 겨우 썼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모두 로스쿨 준비하신다면 힘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잘 쓰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런 걸 말해야 구독을 눌러준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